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단전호흡을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면은 많은 수행하시는 분들께서 잡념이 너무 많아서 호흡이 잘 안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 시간을 잡아서 이 잡념에 대한 인식을 조금 좀 바꿔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한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자, 그 불교에서 보면은 이 보왕산매경론이라고 해서 그 글귀가 있죠. 거기에 보면은 수행하는데 많은 장애가 있는데 그것을 장애 없기를 바라지 말라라는 말도 있고, 공부하는데 마가 없기를 바라지 말고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 장애 속에서 해탈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아주 좋은 글귀인데, 이 국선도 단전 호흡을 하실 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전 호흡을 하시는 동안에 그 잡념이 생기게 되는데 그 잡념에도 이렇게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무조건 나쁘다라고 보지 마시고 그 잡념을 통해서 내가 이 단전 호흡, 그 다음에 의식의 전환 여러 가지가 이렇게 점차적으로 깊어지도록 만드는 하나의 도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요 잡념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변화되는지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잡념에 대한 인식을 조금 바꿔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자, 제가 한번 이것을 번호를 매겨가면서 이 변화되는 과정을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첫째, 현재, 일상. 단전호흡을 이제 시작하셔가지고 잠시 몇 분 지나면은 아마 이렇게 잡념이 들어오실 텐데, 대부분 누구나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상이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이라든지, 뭐 가족, 뭐 돈하고 관련되는 거, 뭐 직업, 뭐 친구,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주변에 최근에 있었던 일들이 이렇게 단전호흡을 하는데 잡념으로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자, 그러더라도 이제 계속 또 생각으로다가 정신을 자꾸 모아가지고서 단전호흡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 일상생활에서 조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바뀌시는 게 이전의 특징. 자, 이전의 특징 상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래도 조금 지난 거죠. 한 며칠이라도 지난 것. 그래서 뭐 꼭 그 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대략이라도 한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이렇게 현재보다는 조금 지난 사건들, 특징들, 그런 것이 이제 호흡하는 동안에 자꾸 잡념으로다가 나타나게 됩니다. 잡념이 내가 더 많아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요것 하나의 변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무난합니다. 자, 요 특징이 잘 생각이 난 이후에 세 번째로, 이전에 이제 평범한 일상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평범한 일상. 이 얘기는 조금 더 오래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몇 개월 전, 아니면 몇 년 전,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드라마 장면이라든지 영화 같은 거요. 그 다음에 여행을 다녔을 때 그 느낌, 그 다음에 뭐 산책, 뭐 책을 봤을 때, 뭐 다양합니다. 얼마든지 가족하고의 그런 관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던 조금 지난 일들. 그래서 지난 일들이 자꾸 떠오른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잡념이 맞긴 맞지만 내가 의식이 조금 깊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오래된 과거입니다. 자, 오래된 과거가 유년 시절도 되고요, 학창 시절,
그러니까 한 뭐 10년, 20년 뭐 이런 식의 그걸 말하는 겁니다. 30년도 좋고. 그래서 아주 오래된 과거 일들이 이렇게 떠오르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장면 같은 것이 이렇게 떠오르고, 저 같은 경우는 대전에서도 떨어진 유성에서도 좀 먼 지역에 살았었는데, 그곳에 한 장소가 저는 수련하면 이렇게 언뜻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있어가지고서 이렇게 주변을 막 살펴본다든지, 조금 좀 특이하죠. 그래서 그런 상태가 이제 이렇게 오면서 잠재돼 있던, 그러니까 지금 내가 굳이 생각을 안 했었지만 오래 전에 있었던 뭐 욕망이라든지 뭐 바램이라든지 또 뭐 잠재된 색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문득문득 나타납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다가 조금 이렇게 억압돼 있거나 아니면은 마음에 뭔가 좀 남아있던 그런 것들이 이렇게 불쑥불쑥 나타나게 돼요. 깜짝 놀라기도 하고, 아, 이런 것이 또 보이는구나 해가지고서 하여튼 보통 때 생각 안 했던 그런 것이 이렇게 좀 나타나는 그 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오래된 기억들이 좀 나타나게 되고요. 자, 이 정도가 자꾸 보이신다 그러면은 벌써 깊어지셨죠, 의식이.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잡념이지만 잡념에도 등급이 있다 생각을 하시면 아마 좀 이해가 좀 쉬우시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5번. 자, 오래된 과거, 이것은 이제 잠깐이었는데, 오래된 과거가 그 장시간 머무르면서 계속 보이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대전에서도 먼 지역 어딘가에서 살았었는데 그 지역이 보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보이면서 제가 거기를 걸어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집부터 해서 동네, 그 다음에 그 일대가 이렇게 있으면은 다 눈앞에 완전히 칼라로다가 그 당시 때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다가 지금은 도시 계획이 돼가지고서 다 바뀌었는데도 지금 가서 본 화면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 이 메모리되어 있는 이 기억이 그대로 재생돼가지고 거기를 제가 이렇게 머무르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참 아주 인상에 굉장히 깊었었나 봐요. 그것이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오랫동안 좀 머무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조금 이런 현재 일어나는 잡다한 것은 많이 준 상태가 됩니다. 주변에 일어났던 그 잡념은 많이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가 되고요. 지금 이제 깊은 상태로다가 이제 내려가 있다, 깊어져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이제 기감이 수련을 이제 계속 하시는 가운데에 이런 현상이 났기 때문에 기감이 많이 발달되어 있음을 수련 끝나시고 이렇게 생활하시다 보면 이제 느끼게 됩니다. 좀, 아, 예전하고 내가 좀 많이 틀려졌구나. 그렇게만 느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감성도 자꾸 발달해가지고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탁 자기들끼리 대화하는 그런 말이 마치 나를 향해서 하는 거와 같다라는 느낌을 자꾸 이렇게 받게 돼요. 그것도 아주 좀 독특한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내가 뭔가 의문이 생겼었는데 전혀 다른 데에서 말을 하는 것이 꼭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느끼는 경우가 있죠. 근데 수련, 호흡을 하는 동안에 그러한 체험들이 더 이제 확연하게 느껴지게 되고, 아, 나한테 뭔가 메시지를 전해주는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자꾸 인식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에고가 조금씩 엷어지다 보니까 자연 주변에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내가 흡수를 하게 된다 보니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하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자꾸 그 발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색욕이 아주 강하게 일어납니다. 이제 이렇게 내려가면서 수행이 이제 깊어지는 것이고 의식이 깊어지게 되면은
이제 정도 아주 강하게 채워지는 것이죠. 정력이 강하게 채워지다 보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이제 색욕도 아주 강하게 되는데, 이 예전에 느꼈던 거하고 좀 느낌이 다른 강한 그런 그 색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는 좀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주의를 좀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변의 일들이 이 의미가 자꾸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먼저 이 선입관이라든지 뭐 강박관념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인식에 대해서 내가 먼저 가지고 있는 것이 강하다 보니까 그것을 파악이 안 됐었는데, 수행을 하면서 나를 자꾸 비우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던 의식을 잠시라도 이렇게 진공 상태와 같이 자꾸 이렇게 텅 비우면서 이렇게 기운을 자꾸 모으다 보니까 주변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감지가 되면서 그 의미를 자꾸 이렇게 느끼게 되고 파악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꿈도 좀 특이한 독특한 꿈으로다가 자꾸 이렇게 변화 발전하게 됩니다. 이것도 아주 독특한 현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면적 인지도가 입체적으로 인지가 됩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좀 적어 놨는데,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논문을 쓴다고 할 적에 많은 책들을 이렇게 읽게 되죠. 그럼 하나 이거 정보입니다. 이렇게 정보. 그냥 평면적인 정보예요. 근데 이제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모양을 만들어서 내 사상을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거와 같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정보들이,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엮여지면서 아, 이것은 뭔가 뜻이 있는 것이구나, 뭔가 이것은 하늘에 메시지가 있는 것이구나,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내가 이제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예전에 가졌던 의식 상태, 그것과는 상당히 이제 대별이 되는 것이죠. 그만큼 내가 이제 의식도 열린 것이고 의식이 깊어지고 또 의식이 높아졌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되면서 잡념의 수준이 많이 바뀌었죠. 이 정도 되면 이제 잡념이라는 말이 아직은 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이 질이 많이 틀린 것이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계속 또 수행을 하시게 되면은 6번째로, 자, 이제 성현들께서 하신 말씀, 이것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쉽게 이해가 되면서 이제 문제가 있으면은 문제 해결 방안이 나타납니다. 수련이 깊어지고 의식이 점차적으로 자꾸 열리게 되면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게 되면은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이 생기고, 또 세부적으로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이제 머릿속에서 그려지게 됩니다. 의식이 참 묘하게 바뀌게 되는데요. 수련을 하시게 되면은 이 전체적인 것과 세부적인 것이 이렇게 한눈으로 다 쫙 보여지게 되고, 또 한참 깊게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것이 그냥 한순간에 일이 쫙 펼쳐져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내가 이러지 않았었는데 확실히 수련을 하니까 좀 틀리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체험하게 됩니다. 이 정도로다가 이제 의식이 좀 확장이 되고 그런 것이 자꾸 보이시기 시작한다면은 이제 전체적인 것을 꼭 누구한테 배워서, 그 다음에 뭐 책을 봐서 그렇게 아는 게 아니라 저절로 의식이 열리면서 그냥 지혜가 이렇게 발현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느끼시게 됩니다. 자, 이것이 보통 학계에서 이야기하는 이 좌뇌는 이제 계산적인 것이고, 우뇌는 우리가 그 영감이라든지 좀 의식적인, 무의식적인 뭐 이런 것을 갖다 주로 이제 사용한다라고 하는데, 이 우뇌가 상당히 발달돼서
나타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운해가 아주 잠재되어 있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지혜의 그 DNA, 그것이 이제 발현이 되는 것과 같이 수행을 하면서 이 잡념이 많이 거치고 자꾸 이제 내 안에 있던 심어져 있는 그 잡다한 것들이 많이 없어지면서 속 안에 인류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이제 발현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성현들께서 하신 말씀들은 이 사심과 욕심이 있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진리를 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내 수준이 맑고 아주 밝아 있는 의식 상태가 되면서 그 말씀들이 이제 머리로만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이 다 깨달음으로다가 와 닿는 그런 현상으로 다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이제 그런 식으로다가 이제 보게 되고 의식도 확장돼서 전체적인 것, 그 다음에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상세하게 이제 떠오르면서 그 영감으로 모든 것을 이제 지혜롭게 내가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화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이 각성, 그 다음에 해안, 자, 이런 것이 열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이 정도에서 수련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도 있는데요. 이쯤 되면은 이제 그냥 일반적인 잡념이 아니라 이 공상이 또 다르게 또 나타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욕망, 그다음에 망상 이런 것도 같이 생기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잡다한 그런 잡념의 상태에서의 생각이 아니라 깊은 의식에서 나타나는 것이라 가지고 상당히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상이라든가 그 망상, 욕망, 자, 이런 것이 자기의 그 욕망과 충동적인 강한 그 감정, 그 다음에 이제 이것으로 다 해서 내가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집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착이 나만 옳다라는 개념으로 다 바뀔 수가 있어가지고, 자, 이 정도에 가신 분들이 이제 자기의 의지를 굳건히 하고자 그 자기만의 뭔가의 그 세계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게 되면은 이제 좋은 쪽으로 다 되면은 인류의 봉사를 하는 언행이 나오게 됩니다만, 그렇지 않게 되면 이제 사이비 쪽으로다가 가기가 쉽습니다. 사이비라는 것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그런 사상과 욕심, 그것을 충족시키는 쪽으로다가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수련을 통해서 얻으신 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닦다 보니까 자기가 최종적으로다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옳다라는 그런 착각 때문에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들어간 상태시라면은 반드시 맑고 순수한 상태를 더 닦아 들어가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설명이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좀 난해한 곳입니다. 이 정도까지 들어가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스스로는 해안도 열리고 각성도 됐다라는 충동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내 말이 진리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사람들하고 접해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것이 나의 그 강력한 그 힘이 되고 메시지면서 파워를 나타내는 그런 그 뭔가가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분이 이제 상당히 이제 높고 이제 굉장히 틀린 분이시구나라는 뭐 이런 쪽으로다가 경외심을 이제 생기게 되면서 하나의 이제 파벌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가 아주 쉬운 단계의 의식 상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더 나의 에고를 비우면서 얇게 만들면서 더 닦아 들어가셔야 되는데,
더 닦아 들어가시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변하냐면은 이제 가치관, 이 가치관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그 대우주와 그 다음에 이제 조상 설령님들, 그 다음에 이제 스승님들, 성현들에 대한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이 가치관의 이게 관점인데요. 이 관점이 바뀌게 되면서 각성에 따라 호흡하시는 분들은 호흡이 상당히 길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의식이 호흡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내 의식이 몸에 있는 보이는 세계 이것을 갖다가 이제 작용을 시키는구나 이런 것을 확연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런 단계를 거치시게 되면은 그래서 그 의식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단계를 이제 국선도에서는 중기, 건건, 원기, 육체적인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진기, 삼합조리라 그래서 통기법, 이것은 이제 정신적 단계라 그러는데 이 진기단법 정도가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제 이런 느낌을 좀 받으시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고집과 아집과 철학과 일체 모든 것이 한 차원 바뀐 업그레이드 된 의식을 가져야 되고 그런 순수함 속에서 호흡을 할 적에 호흡이 상당히 길어진다라는 것을 체득하게 됩니다. 이 정도를 오시는 동안에 잡념이 이제 격이 틀려진 것이죠. 일반적인 그런 잡다한 거에서부터 서서히 자꾸 갈고 닦아지면서 내가 이제 의식의 전환이 생기게 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쯤 되면은 뭐 6번, 7번도 그렇고 잡념이라는 것이 많이 사라지게 되고 특히 이제 진기단법에서는 호흡을 길게 해 주셔야 되는데 호흡을 길게 하는 동안에 잡념이 많을 것 같은데 오히려 호흡이 길면 길수록 잡념이 없어집니다. 이게 아주 좀 독특한 것이고 좀 신비스러운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 지, 숨을 마시고 멈추고 토하고 할 때 요 지, 멈추는 요 지가 길어질수록 우리 의식이 상당히 바뀌어지게 되고 숨이 계속 가늘게 바뀌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지가 길어진다라는 것은 내 몸 안에 공기를 많이 채워놓고 이것을 가만히 유지시킨다는 것인데요. 그 가만히 유지시키고 있는 동안에 소통이 많이 일어납니다. 기의 소통이 많이 일어나면서 막혀있는 그 혈들이 뚫리면서 내 의식의 전환이 같이 발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전에 생각했던 것하고 많이 바뀌게 되면서 이제 가치관이 상당히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진기단법에서는 이런 과정을 거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정신적인 것이 물질을 지배한다는 그런 원리 하에서 내 몸을 의식으로 이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기단법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수련 단법으로 다 들어가시게 됩니다. 자, 수련을 하시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다가 이제 잡념이 변화가 되셔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의식의 전환까지 이제 이루어지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제가 위는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8번째, 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에고를 많이 닦아내신 겁니다. 그래서 나의 집착이라든지 그 아집이라든지 아니면 습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닦여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련할 때 닦을 숫자를 쓰는 게 이런 말에도 적용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아시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에고가 얇아지시면서 도와 내가 일체다. 결국은 하나다. 이 도하고 내가 하나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되시고 또 이제 우아일체라는 말이 있죠.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개념. 그래서 그만큼 내가 이제 잡다한 나에서 이제 그 필요 없는 그 에고가 많이 엷어진 상태에서 엷어지면 엷어질수록 대자연과 내가 하나로다가 자꾸 이렇게 접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예전 고서에 보면 우아일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도하고 내가 하나다라는 그런 개념, 그런 쪽으로다가 바뀌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수련을 하신다는 것은 결국은 나의 두툼한 그런 습이라든지 업이라든지 에고라든지 이런 것을 벗겨내 가는 과정인데, 실제적으로 처음에는 많은 잡다한 그런 잡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호흡을 하시는 동안에 그것이 이제 한꺼풀 벗겨지고 한꺼풀 벗겨지고 하는 식으로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그렇게 벗겨지시면서 속 안에 진정한 참나, 진정한 나의 본래의 순수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쭉 수행을 하시면서 시일이 걸리면서 되는데, 좀 한 가지 좀 조금 더 생각을 하시면서 수련을 하신다면은 이 의식이 바뀌고 전환이 돼야 빨리 갈 수 있다라는 그 개념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지금 제가 쭉 말씀드렸죠. 자, 결국은 의식의 전환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수행을 통해서 오랜 세월 이렇게 변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조금 책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여러 환경적인 이유로 해가지고서 의식이 빨리 이렇게 점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예전에는 쉽지가 않았는데 요즘은 많은 분들이 특이한 변화 현상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지구 자체가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순서적으로 됐던 게 시작하자마자 아주 깊게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올 것이고요. 그래서 의식이 바뀌는 것이 중요하고, 의식이 바뀐 것으로 내 육체를 지배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컨트롤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을 믿으셔도 좋고 확실히 바뀌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의식의 전환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수행하실 적에 이런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수련하시게 되면은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